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개요, 진단, 분석, 전략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에 따라서 지역 부품업체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 및 스마트화로 인한 미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도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어디로 갈지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시와 비스텝은 지역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체계와 추진 일정입니다. 일단 비스텝에서는 본 연구를 지역의 현장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완성 기업 그리고 지역 내외에 있는 다양한 조합, 협회 그리고 기관들과 같이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4월부터 이제 제조기업 심층 조사와 심층 인터뷰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자문회의와 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결과를 다듬는 작업을 해왔고 오늘 이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는 이제 이 연구 결과는 향후에 부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내년에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지역에 있는 부품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단 파트입니다. 진단은 이제 지역 국내외 산업 동향과 부산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및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현황입니다. 앞서 이한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은 조금씩 증가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나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5위였는데 2018년 들어서는 7위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자동차 부품 시장은 중국 시장 증가와 함께 성장 중에 있으며 주요 업체들은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 자율주행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내 현황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의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또한 종사자 수나 생산액에 있어서도 국내의 제조업의 전체 20%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에 의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들 또한 생산, 판매, 수출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 지표에 있어서 위기감에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성차 업체의 부진에 의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소기업 중심이고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내수 유지의 매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완성차 부품 업체의 변동에 의해서 지역 및 국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전망입니다. 앞서 이한구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케이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케이스가 의미하는 것은 커넥티드 그리고 쉐어 앤 서비스 그리고 오토노머스 그리고 일렉트로닉 그리고 을 의미하는데요. 연결,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전동화를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 수소차를 포함해서 친환경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미래 전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2030년에 친환경차가 30%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에 있는 이런 시장 예측 기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2030년 되면 친환경차가 한 2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레벨 4, 5 정도 되는 자율주행차가 절반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6년 기준으로는 자동차 시장의 매출의 1%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2030년에는 30%까지 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타겟으로 했지만 부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동남권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동남권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영역을 최대한 동남권까지 확장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동남권을 먼저 살펴보면 동남권 자동차 부품 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모든 권역 대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동남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할 수 있지만 동남권 내에서 그리고 동남권 내에 있는 완성차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혁신 인프라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남권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약간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봤을 때는 3위, 부산은 전체 이제 지자체를 봤을 때 9위에 해당되는 등 좀 혁신 인프라 측면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 자동차 관련된 공무원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니 대구와 강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별도의 과가 존재하는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미래 자동차 항공팀이라 그래서 자동차와 항공을 하나로 합친 팀에서 자동차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저 팀 안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공무원은 한 2명 정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정책을 펼치는 데서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역의 산업 활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분석도 하고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유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산업 모두 이제 수출 주력 산업이고 생산 유발 효과가 크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그런 산업입니다. 부산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도 마찬가지로 전후방 연쇄 효과가 높고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그런 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내재적 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재화 서비스의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부산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에 있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플라스틱, 금속과 같은 중간재들을 납품받아서 부산의 자동차 부품이 생산되고 그 생산된 물건들은 이후에 동남권에 있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완성차 업체 그리고 수리 서비스 업체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자본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15위, 노동 생산성은 13위, 총 요소 생산성은 9위에 해당하는 등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타 지역 대비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에서의 투자 매력도라든지 고임금의 일자리 제공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기술 효율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전국 대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특정 완성차 업체로부터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 완성차 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경우에 지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 감소한다고 했을 때 부산의 자동차 부품업의 부가가치가 대략 10에서 15%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고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 감소할 때 부산 지역에는 0.7에서 한 1.1%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현대와 거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매출액 감소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부산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수화 형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단 파트에 이어서 분석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부산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신층 분석과 부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구조혁신 방향입니다. 구조혁신 방향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구조혁신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고도화, 두 번째가 다각화, 세 번째가 전환, 네 번째가 신산업입니다. 근데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을 관점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환과 신산업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을 해서 크게 고도화, 다각화, 전환, 신산업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3가지 유형에 맞춰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혁신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고도화 사례입니다. 고도화 사례는 크게 비용 절감과 같은 공정 혁신형 고도화 사례랑 기술 혁신형 R&D를 통한 기술 혁신형 고도화 사례들이 있었으며, 다각화 사례로는 이제 자동차 전기 부품에서 순수 전기차용 부품으로의 다각화라든지 산업 내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등의 다각화 형태가 있었고, 전환 및 신산업에서는 자동차 부품에서 의료기기 산업으로 진출하는 이러한 신산업 그리고 전환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혁신 방향에 맞춰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크게 이제 실태 조사와 심층 인터뷰 그리고 특허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특징을 도출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실태 조사입니다. 실태 조사는 크게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로 나눠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량 조사는 부산 소재 이제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301개 기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들이 이제 15개 기업 및 기관을 직접 대면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간단한 결과를 보시면 아래 주요 지역 내에서의 주요 생산 품목은 차체와 동력 발생 장치인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주요 완성차 업체 중 현대 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절반 가까이 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기아 자동차 그리고 한국 GM 그리고 르노 삼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런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각도로 역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산 부품에 따른 보유 역량 비교입니다. 동력 발생 장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 특허 개수 그리고 기술 다양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체 기업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학습 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협력 단계별로도 보유 역량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1차 협력업체가 2, 3차 협력업체들보다는 혁신 역량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2차 협력업체는 이제 보유 특허 개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3차 협력업체는 뭐 R&D 투자 규모라든지 보유 인력 등 다양한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 활동 기업별로 혁신 역량을 비교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위기 극복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보다 당연히 혁신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기 극복 활동 중에서도 고도화 다각화 그리고 전환 및 신산업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고도화 및 다각화는 이런 R&D 혁신 역량 이외에도 기업 평판 등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 반면에 전환이라든지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R&D 혁신 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 지역의 입지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특성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부산 지역을 크게 3개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서부산, 동부산, 도심권으로 3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입지별로 좀 특징들을 살펴보니, 동부산권에는 동력 발생 장치라든지 차체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서부산권에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장치 등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입지 경쟁력 비교를 또 해봤는데, 동부산권은 인력 수급 용이성이 좀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서부상권은 항만 등 SOC 인프라 측면에서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은 금융 지원 제도라든지 산업공단 활용도 측면에서 만족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어떠한 산업으로 전환을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크게 이제 산업 분류와 특허 분류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분류 기준을 매칭을 하여 부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어떠한 산업으로 전환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IPC 코드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맵을 그렸고 이런 연결 중심성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부품 유형별로 어떤 산업들과 연계되고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 동력 발생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제조업, 일반 기계 그리고 정밀 기계 제조업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차체 쪽을 보면 고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소재 쪽의 제조업이라든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한 심층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놓은 자료이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군 유형별 특성입니다. 저희는 사실 원래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기업들에게 어떻게 전환하고 고도화할까, 구조 전환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각 기업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내놓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 군별로 유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디멘전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부품 유형에 따라서 크게 8개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이제 협력 단계별로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를 나눠서 총 16개 기업군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구분을 한 결과 이 표에 나타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301개를 매칭시켜 본 결과인데요. 전체적으로 동력 발생 장치 2차 이하의 기업이라든지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차체의 2차 이하의 기업들이 지역 내에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개 기업군 중에서 그래도 지역 내에 많이 분포해 있는 동력 발생 1차랑 2차 이하 그리고 동력 전달 2차 이하 제동 2차 이하, 차체 1차 및 2차 이하, 그리고 전기전자 2차 이하 등 총 7개 기업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기업군들 방금 말한 7가지 기업군에 대한 유형별 특성입니다. 유형별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수행 역량, 두 번째는 미래 전망과 혁신 역량, 세 번째는 미래 대비 활동과 정책 수요 형태로 구분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부치미에 각 기업군별로 해서 표로 나타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업 유형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구조 혁신 방향을 매칭시켜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동력 발생 1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군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도화 전략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봤고, 타산업 진출 가능성이 있는 동력 발생 1차 같은 경우에는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D 기반의 혁신을 통한 다각화 및 전환으로 구조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매칭을 했습니다. 타 기업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부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 결과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혁신 유형을 고도화, 다각화, 전환 및 신산업 창출로 구분을 하였고 각각 3가지 혁신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도화 영역에 있어서는 소재 경량화를 대비한 고강도 소재 가공 기술, 이종 소재 접합 기술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차체 모듈의 친환경성과 편의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선별적인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전략을 뽑아내었고, 이 중에서 차체 모듈의 친환경성과 편의성 강화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각화 영역에서는 친환경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부품으로의 다각화,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자동차 분야로의 다각화, 그리고 보유 기술 기반 수요업체 다변화라는 전략을 도출을 하였고,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친환경 및 퍼스널 모빌리티 부품으로의 다각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및 신산업 창출 영역에서는 의료기기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수송기기 분야 산업으로의 전환,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혁신 전략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첫 번째 파트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각각 이제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전략에 대한 추진 방안과 그 추진 방안에 따른 해당 기업의 유형들을 매칭을 하였고, 그리고 그런 기업별로 어떠한 역할과 혁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는 고도화 영역의 차체 모듈의 친환경성, 편의성 강화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도화 영역에서는 최근에 경량화가 더 우선시 되고 있지만, 경량화 파트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연구소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이런 차체 모듈의 친환경성이라든지 편의성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듈화가 아무래도 계속 진행되다 보면 1차 협력업체가 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따라서 부산의 부품 산업의 주력인 차체 부품을 미래 먹거리화하려면 차체 모듈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안락함, 촉감 같은 기존에 덜 주목받았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동 수단을 넘어서 지금 현재는 생활 공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인체공학 등 관련 분야의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듈은 다양한 부품의 집합체이므로 1차적인 생산자는 1차 협력업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생태계 전체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부가 가치 차체 모듈 생산을 위한 디자인과 인체공학 등 다분야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1차 협력업체와 2차 이하 협력업체 간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체공학과 디자인, 소재 관련 동향 정보 및 네트워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추진 과제는 다각화 영역의 친환경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부품 개발 지원입니다. 부산 주변에 위치해 있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르노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기차랑 그리고 전기차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르노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부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전기차 부품으로의 다각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부품 기업들이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다각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친환경차 관련된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각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S&T 모티브라든지 효성전기와 같은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전기차용 차체를 생산할 수 있는 차체 관련된 선도 기업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해서 이제 르노에서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이제 동신모텍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초소형 전기차부터 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단계별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차 부품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전기차 핵심 부품 관련된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유치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 전기차 생산 지원부터 전기차용 법령 부품 제작을 지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협력 연구들이 다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 파트에 해당되는 의료용 기기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했는데요. 첫째는 미래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부품군인가, 그리고 둘째,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인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전환으로 가야 되는 산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기기 제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특허 분석과 실태 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본 결과 동력 발생 장치에서 전환 가능하다. 정밀기기 같은 경우에는 동력 발생 장치에서 파생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차체 부품에서 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의료기기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R&D 지원과 생산 지원에 대한 사업 지원, 그리고 판로 확보를 위한 이종산업 기업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 체계가 지원이 되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비스텝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